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악한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주제로는요, 기준점 없이 절대 착한 사람이 되지 말자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순박하게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은요, 계산적이면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일어나고요. 문제는요, 기준 없이 착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때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없이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해도 생각 없이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폭언을 해도 가만히 있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하게 이용하고 그렇게 행동해도 가만히 있고, 모욕을 줘도 참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라? 저 호구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정도가 더 계속 심해지겠죠. 계속 심해질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나는 착하니까 나는 참는다. 이제 그렇게 행동하고 계속적으로 처신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를 한 거죠. 상대방을 더 악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화로 전화 와가지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 전화를 끊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해주고 그랬거든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왔습니다. 아, 저렇게 해줘가지고 저 사람이 나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명의를 빌려가지고 그 명의를 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서 쓴대요. 결론은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전화해가지고 뭐 명의를 빌려주면은 돈을 받으면은 저랑 같이 밥도 먹고 용돈도 조금 챙겨줄게. 그러니까 네 명의 빌려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열이 확 받더라고요. 이거 누구 생각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이냐 아니면은 누구의 생각이냐? 그러니까 회사 책임자까지 다 구두로 허락을 받은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확인은 그 책임자분들한테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전화를 저한테 한다는 것 자체도, 그런 전화를 했을 때 제가 그거를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상대방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제가 엄청나게 혼냈습니다. 당신들 회사가 범죄 조직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목조목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런 거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허락을 했으면요, 저도 범죄자가 되는 거죠. 전화했던 그 상대방 그리고 그 책임자, 책임이 여러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냥 정리를 했는데 그 전화가 마지막 전화였어요. 그 상대방한테도. 제가 그때 그걸 허락했다면은 여러 사람을 범죄자를 만들고 저 또한 범죄에 연루가 됐을 것입니다. 기준 없이 착한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제가 저의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폭언과 비아냥을 일삼는 사람인데 저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폭언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논쟁하기가 싫었어요. 계속 참으니까 나중에는요, 선을 넘더라고요. 넘을 수 없는 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내가 저런 사람을 섬겼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실망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주말이 지나고서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아침에 회의가 끝나고서 제가 정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서부터 조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아주 그냥 표정이요. 딱 보면은 폭언하고 싶고 막 비아냥거리고 싶어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표정 있잖아요. 막 이거를 막, 아유,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원래 성향이 그런 사람이니까. 물론 이런 경우가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비단 상대방 그런 사람만, 사례를 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저한테 그러고, 그 다른 사람도 또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상대방이 저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라고 제가 스스로 자문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해도 참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 뭐 저 정도는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 폭언이나 비아냥을 일삼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저한테 똑같이 패턴을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저한테 그렇게 처음에 행동하고 조짐이 조금 안 좋으면은 제가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실수하는 거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아차,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서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상대방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렇게 안 좋게 폭언하고 비아냥거리고 악하게 행동하고 저런 거를 제지를 못하게 하는 것도 나한테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 저거를 계속 그냥 놔두는 거죠.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늘도둑 하던 사람한테 이거 잘못된 거야,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타이르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면은 안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바늘도둑 하다가 어라 괜찮네, 그러다가 자전거 도둑 되고, 자전거 도둑 되다가 뭐 하여튼 규모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죠. 더 큰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폭언하고 비아냥거리고 악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절제를 하거나 조심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요, 무관심은 방치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준 없이 착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알면은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나중에 업을 받아야 돼요. 그 업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악한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 기준 없이 절대 착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거는요, 좋게 좋게 우회적으로 타이르고 지적하는 것도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한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